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진짜 시작해볼까요? 모든 투자자들이 정말 꿈꾸는 거잖아요. 완벽한 매수 타이밍. 과연 그런 순간이 정말 존재할까요? 특히 요즘처럼 시장이 완전히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을 때 이 질문의 답을 찾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시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헷갈리는 신호들을 보내고 있는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매일 나오는 시자들만 봐도 투자자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바로 어제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인데요. 미국 S&P 500 지수는 하락했어요. 위험자산 피해야 하나 싶은데 한국 코스피는 또 1.5% 넘게 급등했단 말이죠. 그럼 사야 하나 싶죠. 근데 더 헷갈리는 건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 지수는 4% 넘게 올랐고 경제가 좋다는 신호인 유가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지금 완전히 길을 잃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완전 뒤죽박죽인데 근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 괜찮다라고 말하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업들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실적이죠. 바로 이 숫자 85%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지금까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중에 무려 85%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와, 이게 2021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아직 전체 기업의 20% 정도만 발표한 거긴 하지만 온갖 악재 속에서도 기업들은 돈을 아주 잘 벌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인 셈입니다. 이런 좋은 소식이 미국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본은 지금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고요. 영국에서는 9월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와서 이러면 금리 인하할 수도 있겠는데 하는 기대감이 막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솔깃한 이야기들이죠. 자, 그런데요. 항상 동전의 양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낙관론 뒤에는 아주 심각한 위험 요인들이 그림자처럼 숨어 있습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역시 중국입니다. 밖에서는 미국이 또다시 중국에 대한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무역전쟁이 다시 격렬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안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공급은 넘쳐나는데 수요는 줄어서 중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잃어버린 10년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HSBC 같은 큰 은행들도 대출 부실 터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지정학적인 큰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는 프라이머랜드라는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자동차 대출을 해주던 회사가 파산했어요. 이런 게 바로 경제 깊은 곳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작은 균열이 댐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니, IMF나 JP모건 같은 데서 계속 거품이다, 위험하다 경고하는데 왜 투자자들은 시장을 떠나지 않을까요? 바로 이 문장이 그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온 말인데 위기가 오면 결국 당국이 구해주겠지 하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투자를 계속하게 만든다는 거죠. 일종의 강력한 안전망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이 모든 기회와 위험의 줄다리기에서 최종 심판을 내릴 곳, 키를 쥐고 있는 건 바로 중앙은행, 특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패드입니다. 시장의 운명이 사실상 그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시장에서는 곧 금리 내릴 거야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너무 튼튼해요. 3분기 성장률이 3.8%나 될 걸로 보이니까요. 둘째, 시중의 돈도 아직 넉넉하게 풀려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장기적으로 물가가 계속 오를 거라는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꺾이질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연준이 섣불리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연준의 생각을 이해하려면 이 중립금리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해요. 경제를 너무 뜨겁게도 너무 차갑게도 만들지 않는 딱 적당한 수준의 금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논쟁의 핵심은 지금 금리가 과연 경제를 옥죄을 만큼 충분히 높은 긴축적인 수준인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서로 다른 신호들이 막 쏟아지는데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하는 걸까요? 결국 처음 던졌던 질문, 바로 투자의 타이밍 문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 기업 실적은 정말 좋다. 이건 인정.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나 거품 우려도 진짜다. 이것도 인정. 셋째, 그래도 중앙은행이 지켜주겠지 하는 믿음이 시장에 깔려 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 모든 것들 중에서 나는 뭘 가장 중요하게 보고 투자할 것인가? 나만의 기준, 나만의 투자 논리를 세우는 겁니다. 결국 시장 타이밍을 맞춘다는 건요, 무슨 점쟁이처럼 완벽한 저점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어떤 힘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지 그 거대한 힘의 균형과 흐름, 즉 판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에 더 가깝다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여러 가지 긍정적, 부정적 신호들 속에서 여러분의 투자를 이끌어갈 단 하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